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right.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each day, 여러분들 we've got each objectives for the class. 그죠? 수업에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 목표가 있는데 이제까지 쌤하고 이런 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쌤이면요, 여러분들 일단 영어를 잘 하고 싶으면 뭐를 찾아야 된다고 하세요? 주어를 찾고 나면 그 다음 뭘 향해 달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동사를 향해 달리기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쌤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일로 한번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자, 우리 쌤 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In some 시죠. In some occupation.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주어가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주어가 못 나왔죠. 여러분들 그걸 빨리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빨리 뭐를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 그 다음에 동사를 향해 달릴 준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주어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요? 최초로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고 있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니까 주어이다이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이까지는 부사쇼에 불과하다. 즉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어구입니까? 수식어구. 그래서 영어라는 이 괴물은 근데 무조건 쌤이 뭐라 합니까? 주요 요소와 그다음 뭐? 수식어구의 여러분들 리듬감을 잘 타셔야 된다. 그래서 쿵짝쿵짝 오늘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강하게 읽을 수는 없죠. 언어라는 것이. 그러면 끈을 읽기는 언제 하고 숨은 언제 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끈을 읽고 언제 숨을 쉬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장문 독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규칙이 쌤 뭐라고요? 여러분들 빨리 주어를 찾아내는데 주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포실하게 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즉 부사쇼 7가지를 쌤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요? 전사 플러스 명사죠. 여러분들 몇몇 직업에 있어서 해보세요. In some 시죠. In some occupation은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몇몇 직업에 있어서 그래서 부사구예요. 그러면요, 이말 읽어보세요. some 시죠. Some occupation 주어가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주어가 나왔죠. 왜요? 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초로 쓰고 있는 뭐가 떴습니까? 명사. 그러니까 인마가 주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몇몇 직업이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혹은 어떤 직업이 있는 이가 붙이셔야 되고 여러분가 직독직해 하실 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요? 몇몇 직업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동차라 그럴 때 우리 토익에서는 아니면 터플에서는 자동차 그럴 때 car라 그래요?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motor vehicle. 그죠?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보세요. vehicles. 그죠? 차량이 대신하다 할 때 뭐습니까요? have. 여러분들 미가 already 대신하다 동사. 여러분들 알로시한 동사 뭐 배웠어요? replaced. 쌤 지금 하는 건 뭘까요? 복습. 아시죠? 그럼 보십시다. 몇몇 직업에 있어서 대신하고 있다.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잡으세요. 자동차가 대신하고 있다. 뭐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시 쌤이 바꿔볼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여러분들 대신하고 있다. 컴퓨터는 3인칭이니까 have입니까? has입니까? has. 뭐를 대신하고 있습니까요? motor vehicles를. 그러면 여기서 요 문장이 우리 반이 키워드 여러분들 찾기에는 제일 적합한 문장인데 그러면요. 주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요소 읽어볼까요? The computer 시죠. The computer has already replaced the vehicles, motor vehicles. 무슨 말입니까? 여기 뭐 모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요. 모터 T1이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몇몇 직업에 있어서 컴퓨터가 과거 지금까지 대신하고 있다. 뭐를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여러분들 근데 컴퓨터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대신한다 말 자체가 쌤이 무슨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요? 재테크 근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컴퓨터가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굳이 무슨 증권에 가서 여러분들 증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 그 기업체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D를 뜰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다 요즘은 일렉트로닉 메일, 이메일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뭘로 여러분들 이루어집니까요? 보통 이메일로 하거나 아니면 화상 채팅으로 다 홍콩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얘기하고 취합 부리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이 문장을 왜 왔나 한번 복습을 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삼형식 문장이 대표 문장으로서 뒤에 좀 더 있죠. 여러분들 쌤이 뒤에 있는 거 여러분들 외워보라 그러면 외울 자신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볼까요? 몇몇 직업에 있어서 해보세요. In some 시죠. In some occupation 컴퓨터가 여러분들입니까? 자동차를 대신하고 있다 해보세요. The computer 시죠. The computer has already
replaced the motor vehicles. 여러분들 뭐로서? 여러분들 전략자로서 해보세요. as a principal 시죠. as a principal conserver. 입에서 안 나오죠? 공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의? 여러분들 미가 시간과 노동의 해보세요. of time 시죠. of time and labor. 여러분 선생님 먼저 얘기하시죠. 근데 선생님 그까지.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공부에 좀 결석이 있었던 친구들은요. 지금 했는 문장이 어디에 해당됩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넘버 원, 여러분들 1페이지에 몇 번 문장이었습니까요? 3번 문장 아닙니까? 좀 힘이 빠지네. 그죠? 야, 몇 문장 배웠다고 그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암기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쌤 주세요. 그죠? 벌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그까지 딱 챙겨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게 쌤이 하고 우리 반 지금 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도치입니까? 순치입니까? 순치예요. 주어 동사의 문장인데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도치입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도치가 만만찮게 여러분들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도치의 경우의 수가 사실은 영어 공부하는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자네는 여기 다 메꿔낼 수 있는가 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과연 내가 몇 개를 메꿔낼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시는데 쌤이 그 예로서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예요. 굳이 필기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쌤이 베껴 적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보시면서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 속에 머릿속에 도치에 대한 개념이 얼만큼 자리 잡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보시면 1번 문장부터 겁없이 쌤이 한번 덤벼봅니다. 읽어보세요. Enclosed 시죠. Enclosed is the resume including my job, career and background. 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라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한 1조건이 빨리 뭐를 찾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러면 여러분 주어에 죽으십시오 그랬을 때 혹시 여기에 죽는 친구는 빵점 처리됩니다. 왜 그냥 하면 enclosed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요. 동봉되어진이라는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가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잖아요. 얘가 동봉되어진이라는 뭐예요? 형용사죠. 여러분 형용사는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근데 주어도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도대체 주어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주어는 바로 여러분요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 여러분 이거 보세요. The 시작. The resume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어가 누구란 얘기예요? The resume죠. 여기서 느낀 점이 문장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요 주어 동사입니까? 동사주어입니까? 동사주어. 그럼 이거는 순치입니까? 도치입니까? 도치인 거예요. 근데 도치는 우리 반이 만들고 싶다고 생뚱맞게 푹푹 여러분들 치는 게 아니고 도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규칙이.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enclosed is resume.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The resume죠.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is죠. 근데 왜 도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래대로 되살려보세요. 여러분들 미가 the resume 시작. The resume is enclosed.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미가 the resume 이력서가 is enclosed 동봉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왜 도치가 일어나는가 하면 영어에서 알고 보면 인마가 주어고 인마가 동사고 얘가 뭐예요? 주격 보호죠. 영어는 여러분들 미가 보호를 강조하고 싶으면 뭐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 형용사 보호를 문장 제일 앞으로 던져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주어 동사미가 동사주어미가 동사주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가 주어 뒤에는 보통 통상 어떠냐면 긴 꼬리가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선생님이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형용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동사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포함하답니까? 포함하는입니까?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동사하는 뜻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원래 문장이 이렇죠. The resume, including my job, career and education background. 뭐예요? 이력서. 어떤 이력서입니까요? 나의 직업 경력과 나의 학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력서가 is enclosed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써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문장을 금방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순치대로 쓰는 양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양인이 원어민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봉했습니다. 뭐를 이력서를 이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동봉되어진이라는 뭡니까? 주격 보호를 강조하려고 일단 강조하고 싶은 놈을 앞으로
던지는 기교, 그게 바로 강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장에서 우리 반 나한테 달아드셔야 돼요. 멀쩡하게 주어 동사를 쓰지 독해는 왜 도치를 좋아합니까?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왜요? 우리 반 주어 동사 쓰면 우리 반 한 번밖에 안 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주어 동사입니까? 동사조입니까? 동사조니까 우리 반이 좀 이상하죠, 해석이. 그러니까 한 번 봅니까? 여러 번 봐야 됩니까? 자꾸 여러 번 봐야지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게끔 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도치는 강조의 하나의 기교다. 그러면 이 원어민들이 어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글을 쓸 때는 강조하고 싶으니까는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7가지의 도치의 경우의 수를 암기해 놓으면 진짜 1시간짜리 공부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7가지를 암기하고 평생 편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도치의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암기,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마 프린트물을 실강 친구들 준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상 강의 듣는 친구들은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쌤이 카페에다가 이미 벌써 여러분들 프린트아웃 할 수 있도록 딱 못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묻는 코너에 가셔서 프린트아웃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무슨 경우에 해당된다고 쌤이요? 우리 형용사, 동사, 주어. 맞죠? 그래서 주격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쌤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도치의 경우수 1바 쌤이 뭐라고 썼습니까? 뭐 강조할 때? 그죠? 보호를 강조할 때 이렇게 쓴 거죠. 아시죠? 그러면 우리 반이 요로 봤을 때 쌤 2가지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기 위해서?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그러셔야 돼요. 주어가 얼만큼 기냐면 사실은 인마가 단어 한 개가 주어인데 쌤이 명사가 나오면 명사 뒤에 명사를 형용하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명사 나와서 형용사 쇼까지, 즉 주어 덩어리 읽어보세요. resume 시작. The resume including my job, career and background. 동사 누굽니까? is enclosed.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주어가 너무 크고 공지가 짧죠. 그래서 걔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 왜 그렇게 쓴지 아시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에 관계된 것이라? 도치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 반이 토익 시험에 어떻게 나오게? 여러분들 쌤이 대박 칠 테니까 다 맞추세요. 이래 나옵니다. 모든 시험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여러분들 1번 그래서 뭡니까? enclose. 2번 enclosement. 3번 enclosing, 4번 enclosed 이래 나와요. 이게 토익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쌤이 금방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 자리가 우리가 보니까 인마가 주어고 인마가 동사고 이 자리 뭐야? 주격 보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봉을 합니까? 동봉되어져야 됩니까? 사람이 해서 동봉되어져야 되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 그러니까 100% 우리는 뭐예요? 그런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enclosed가 정답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개념 모르면 이 시험 문제 보면 대부분 다 뭐 찍습니까요? 그러면 절대 enclosed는 아니겠죠? 왜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정답이 아니다. B 찍는 친구 정말 많죠? 그러면 근데 B 찍으면 정말 짱구죠. 보세요. 동봉은 이력서다. 이력서는 동봉?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enclosing은 왜 아닙니까? 야는 동봉하는 뜻이고 PP는 무슨 뜻이에요? 동봉되어 진. 그래서 쌤이 항상 ing가 있으면 뭐뭐 하는, PP는 뭐뭐 되어진. 근데 우리는 주어 입장 즉 이력서로 봤을 때는 동봉하는가 동봉되어지는 겁니까? 동봉되어진. 그래서 정답은 enclosing입니까? enclosed입니까? enclosed. 쌤 지금 보여준 거가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못 떼게 내죠, 사실. 근데 그다음 요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비동사 꼴이 is입니까? are입니까? 그렇게도 많이 내요. 근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주어를 못 찾으니까 대부분 다 멋대로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한 줄 죽어보면 the resume.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래서 are입니까? is입니까? is.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어떻게 뒤에다 꽁꽁 숨겨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 도치의 유형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해가시죠? 그리고 쌤이 왜 이렇게 빡신 거 뭔지 알까요? 이걸 제일 모르세요. 보통 공부하면. 아시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해볼까요? 우리 반이 혹시 머릿속에 동봉되어진이라 그럴 때 금방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enclosed가 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2개가 안 나오면 쌤이 혼나죠. 그죠? 근데 또 뭐 있었습니까? 동봉되어진 걸 때 A로 시작한 거? 그죠? 발음 갖다 보세요. attached.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동봉되어진 그럴 때 우리 반이 모르셔도 쌤이 많이 아무렇합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 외우면 되죠. 그다음에 accompanied입니까? 발음 갖다 보세요. accompanied.
그죠? 이렇게 하니까 동봉되어진. 그러면 시험 문제에 accompanied, attached, enclosed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 그 말들은 뭐가? 주격 보호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겁니까? 도치 배울 때 인상 쓰고 배우는 거 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원래 중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맑고 밝게 배우셔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너지를 맑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배우셔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법이죠. 왜요? 돌연변이들 아닙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니까. 근데 우리가 인상을 뭐같이 써가지고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란 싫어한다고 쌤이 안 가르쳐줘도 되죠. 그러면 영어 실력 언제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뗀뗀하게 견디십시오. 두 번째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면 또 틀려요. 괜찮아요. 또 틀릴 겁니다. 쌤이 까물 때 되면 또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그 까먹는 걸 겁내지 마세요. 또 틀리면 되죠. 해야지 틀리죠. 안 해보면 틀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형용사 PP 이렇게 되어진 넣으면 보호 강조다. 이러면 되죠. 그 다음 거 쌤 2번에 읽어볼까요? Only after. 우선 이거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교재가 쌤 드디어 공개해볼까요? 여러분들 유닛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넘버 4에 해당되죠? 4의 1번 문장입니다. 쌤 썼는 거. 여러분들 4 펼치셔서 1번 문장. 우리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Only after 시작. Only after I met her did I learn the true meaning of love. 이렇게 되죠? 근데 얘 좀 이상하죠? 왜요? 여러분 only after에서 느낀 거가 여러분들 only after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절이 났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합니까? 딱 끊고 우와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얼마나 이상하죠? 의문문도 아닌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주어 동사입니까? 동사조입니까? 동사조. 잘 봐요.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여러분 이런 형태는 누가 가지는 형태입니까? 의문형. Did you know? 빌리빌리 있지 않습니까? Did you know? 했습니까? 아니면 Did you learn?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문형일 텐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의문 마크가 없죠. 퀘션 마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죠. 의문문도 아닌데 뭐가 일어났다? 도치가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잡으십시오. Only after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only가 들어가면 강조된 겁니다. 내가 그녀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뭐 하게 되었다? 런이 들어가면 해석 방법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배우다. 두 번째 뭐요? 알다 깨닫다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깨달았다 뭐를? 그 여자 만나고 나서 비로소 the meaning of true love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훈훈한 그런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문장 보고 느낀 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원래는 뭐예요? 주어니까 뭐라 됩니까? I. 그러나서 learn 쓰고 나서 여러분들 뭐예요? learned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지금 도치가 일어나냐고요? 우리 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이 반짝 들어와야 돼요. 도치하는 방법은 뭐랑 똑같다? 의문형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의문형 만드는 방법이 뭐랍니까요? 일반 동사는 항상 조동사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do. 과거니까 do입니까? did입니까? did. 내가 우리 반을 많이 가르쳐 봤지 않습니까? 도치가 무조건 주어동사 바뀐다고 대강 어렴풋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치 만드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다? 뭐 하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셈이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비동사는 그대로 뒤집어야 되고 조동사는 뭐랑 똑같이요? 여러분들 일반 동사 만드는 방법, 의문형 만드는 방법 일반 동사는 그럼 보세요. 조동사 두 가지 오고 과거니까 did고 그러면 한 단어를 바꾸면 뭐예요? I learned. 여러분들 도치시킨 뭐예요? Did I learn. 여러분들 그리고 did가 있으니까 동사에 뭐 써야 되냐고요? 원형. 아시겠죠?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여러분들 the true meaning of love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면 토익 시험 칠 때 뭐 놈이가요? 여러분이 이거 왜 도치가 일어났어요? 보호 강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거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요? 근데 영어에서 only절이 튀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only before, only after 이렇게 only절이 나오게 되면 뒤에가 도치입니다. 듣니 처음인데요. 공부 많이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토익 시험도 대박이고 모든 독해 많습니다. 그러면 해석 어떻습니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삐리리 only after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는 비로소 여러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 떴다 그러면 뒤에 뭐 써야 됩니까? 왜냐 시험 문제 쳤을 때 주어 동사입니까? 도치입니까? 도치. 그러면 때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까지 여러분 챙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한번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도치하지 말고 읽으세요. Only after 시작. Only after I met her, I learned the true meaning of love. 잘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잘 하신 겁니다. 조동사, 주어, 진짜 동사.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떴기 때문이다? 온니절이 떴기 때문이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여러분들 쌤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세 번째 문장 하는데요. 여러분들 미가 이거 지우고 세 번째 문장도 우리 반요. 여러분들 뭐 필기를 뭡니까 빡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안 쓰셔도 되는 이유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반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말고요. 쌤이 보충 프린트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쓰는 친구들은 한번 천천히 적으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No sooner 시작. No sooner had he walked into the room.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Then the thief 시작. Then the thief go out. 그 다음 뭐라 합니까? Through the window. 여러분들 근데 got out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됐습니까? 과거로 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쌤 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죠. 잡으십시오. 올반이 알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노스널이 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인마가 뭐예요, 여러분요? 조동사죠. 인마가 뭐예요, 여러분요? 주어죠. 그럼 인마가 뭐예요, 여러분요? 동사의 PP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 하려는 말이 조동사 주어 PP는 누가 가진 겁니까? 원래 의문문이 가지는 형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 알고 보니까는 의문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의문문도 아닌데 지금 뭐가 떴어요? 그러면요. 순치미가 도치미가 도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산바가 나오죠. 여러분들 산바가 바로 정답이 뭐다? 영어에서 우리반이 부정어귀라는 것이 문장 제일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정어귀는 그럼 누굽니까? 노순을 잘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노순을 자체가 여러분들 부정어귀인데 왜 이런 부정어귀를 문제로 뺍니까? 강조하려고. 아시죠? 그럼 보십시오. 부정어귀가 떴다 그러면 뒤에가 순치미가 도치미가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쌤이 약합니까? 이런 것은 공부하시고 학습하셔야지 극복되는 것이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문장을 많이 본다고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1시간, 2시간 투자하셔서 내 머릿속에 개념을 탁 잡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예문을 봐서 예문을 자기 걸로 익혀야지 공부 학습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세 번째가 나와서 다행이죠. 부정어귀 노가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요 도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데요? 강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원래대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조동사 주어 진짜 동사입니까? 이거 보세요. had he 시작. had he walked 아닙니까? 그죠? 원래 주어 had 플러스 pp죠. 근데 금마가 방 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마는 뭐요? 도둑은 창 밖으로 got out 도망쳤죠. 근데 우리 반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쌤이 얘기해 보는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근데 이제 대박 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독해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무슨 공부가 나온다 합니까요? 여러분들 강조, 삽입, 도치, 여러분들 균형 이런 개념이 우리 영문법에서는 강조되지 않지만 이쪽 파트, 독해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일치는 보통 보면 세 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가는데요. 근데 일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어때요? 주절과 부사줄에 뭐? 시제를 잘 맞춰서 써주셔야 되죠. 이거는 과거 얘기해놓고 생뚱맞게 지 혼자 미래 써뿌리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 얘기하고 있거든. 과거 얘기하거나 과거 완료 얘기하거나 그래서 시제 일치를 충실하게 따라가 주셔야 되는 것이 영어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치, 일바. 일치의 이바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뭐의 균형? 등위 접속사의 일치입니다. 우리만 좀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왜요? 우리만 그래서요. 일치라든지 혹은 뭐라고 하세요? 균형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등위접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우리 이제까지 병어 중에서 and나 or이나 혹은 뭐가 나오니까 but 나오니까 앞에가 형용사면 뒤에도 뭐요? 형용사. 우리 앞에가 투부정사니까 뭐요? 뒤에도 뭐요? 투부정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언니가 인종차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언니가 racial discrimination 배울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run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monitor the discrimination 혹은 뭡니까? 여러분들 civil right violation, 민권 침입이나 민권 위반했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합니까? 조셉 디 러셀을 여러분들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고용한다. 왜 내만 천재가 될까요? 그죠? 울반요. 근데 그거 우리 지난번에 다 했던 거거든요. 데니스 레스토랑이 고소 먹었어요. 왜요? 인종차별해서. 그때 쌤 배운 건데 니는 뭐 왜 다 알고 쌤이 머리 좋아하는 게 알고 워낙 많이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것은 쌤이 머리 있는 거 우리한테 다 집어넣어 주려고 쌤 애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입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반복을 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아주 심플 앤 이지 간단하죠 원리가.
많이 반복하면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보면 날로 먹으려고 그러죠. 많이 반복 안 해놓고 뭐 좀 이렇게 팍팍팍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꿈 깨십시오. 그래서 많이 반복해라. 생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의 균형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니까 시제일치가 있어야 되고 등위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되고 등위접사 또 뭐예요? 그러면요. 비교급.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야, 네가 배고픈 것보다도 나는 더 예뻐.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없죠. 야, 네가 배고픈 것보다도 나는 차를 가졌잖아.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없죠. 즉 뭐예요? 얼마니 비교급이라는 그 자체가 균형이 맞아야 되죠. 너가 피곤한 것보다도 엄마가 더 피곤하시다. 너가 피곤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더 심각해.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 비교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작문독해를 지배하고 파트 5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토익 시험에 굉장한 여러분들 문제 내는 그 출제자들의 의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맞춰서 문제를 풀거든요. 뒤집어 얘기해서 여기 맞춰서 독해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쌤 다시 해볼까요? 그럼 보십시오. 쌤 하는 말이 와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가 볼까요? 금마가 여러분들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완료죠. 그 다음에 도둑이 티내미가 창문으로 도망 튀긴 건 무슨 시제입니까? 단순 과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도둑이 도망쳤는 건 무슨 시제? 과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가 뭐 했습니까요? 여러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시제예요? 과거보다 그 없으니까 뭐 합니까? 과거 완료죠. 근데 그 틈 자체가 없었습니까요? 노순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직역하지 말고 의역해서 뭘 합니까요?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반이 어릴 때부터 노순을 대는 앞에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요?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한다고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과거 완료와 그 다음에 과거의 균형, 여러분들 시제 균형하고 또 뭐하고 일치합니까? 비교급의 균형이 잘 틀을 이룬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작문독해 공부하는 친구들, 이게 본이 처음인 친구들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들 도치가 일어났어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또 시제와 비교급의 균형 문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제일치 볼까요? 우리 잘 보세요. 앞에 거 하자마자 여러분들 도둑이 도망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마가 딱 들어가자마자 도둑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시제일치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도망치겠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요, 과거. 금마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과거 완료. 근데 그 틈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뭐만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교급의 균형 볼까요? soon이요, sooner이요. sooner 비교급이죠. ER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 나옵니까? after입니까? then입니까? that. 그래서 노순을 댄 문장이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문장이 도치와 균형이 아주 여러분들 쌈박하게 이루어진 문장이다. 해석할 때는 쌤 내가 그러면 독해방 가서 이런 거 언제 다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딱 보자마자 앞에 가자마자 뒤에 가다. 여러분들 직역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앞에 뭐 합니까요? 여러분들 금마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도둑은 창문으로 달아나 버렸다. 하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쌤하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봤을 때 여러분들 he had worked 그러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정이 떴으니까 순치입니까? 도치입니까? 도치. 도치시키는 방법은 뭐하고 똑같다? 의문형 만드는 방법과 똑같죠. 주어랑 뭐만 뒤집으면 됩니까? 조동사. 그럼 우리 반 결론 읽어보세요. No sooner 시작. No sooner had he walked. 아시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우리 반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자마자 뒤에 깼다. 이해가시죠? 우리 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챙겨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한 번 봅니다. 그러면요 4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 주황색 교재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몇 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31번이에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31번 예문인데 그러면 주어가 나오면 입으로 한번 다 물어볼까요? 우리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우러 시죠? Fundamentals of 계속 읽으셔야 되는데요. 왠지 알아요? 주어가 나왔거든. 주어가 나오면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래요? 네, 해보세요. 아우러 Out of the fundamentals of elementary algebra evolved the abstract algebra.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주어 나오려면 왜 다 읽다가 이렇게 실실실 잡으세요. 그러면 전치사죠. out of 뭐뭐로부터 그죠? 여러분들 전사 플러스 뭐예요? 명사죠.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 어구입니까? 수식 어구 없는 거랑 똑같아요. 또 of elementary algebra. 여러분들 이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대답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주어가 아니죠. 주어가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이건
동사 나죠? 바로 evolve, 진화하다, 진화했다 동사죠. 그러면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abstract algebra 주어가 야죠. 여러분들 미가 추상 수학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가 abstract이죠. abstract algebra. 여러분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used today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선생님 너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잘 봐요. 얘가 주어가 algebra입니다. 추상 수학이 진화되어졌다. 여러분들 말이야. 진화했다. 근데 얘는요 진짜 동사가 evolved니까 used 뭐야 진짜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에서 이게요 사용했답니까 사용되어지는입니까 사용되어지는 과거분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잡으십시오.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추상 수학은 진화되어졌다. 뭐로부터? 여기 있네. 뭐로부터요? 기초 수학으로부터. 맞죠? 여러분들 기본으로부터. 뭐의 기본입니까? elementary algebra니까 보세요. 기초 수학의 기본 원리로부터 여러분들 발전되어졌다. 여러분들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요? 해보세요.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추상 수학은 우리 원래요. 여러분들 이 문장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주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쌤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자꾸 읽으셔야 나중에 장문 독해반에 가셨을 때 쉬운 문장을 봤을 때 힘이 생기지. 여러분들 널널한 문장은 읽어나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including me, 생님을 포함해서 좀 어려운 문장 배우면 싫긴 한데 뭐 좀 배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익 문장 보는 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가 어디 갔냐? 책 없나? 여러분들이가 할 겁니다. 토익 문장 보는 눈은요, 우리 지금 하는 것보다 문장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거는 어려워서 잠이 오죠. 그거는 또 어때요? 긴장이 풀어져서 또 잠이 와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에 빠졌습니다. 다들 쌤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 학습할 때 보면 많은 인격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참아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왜 쌤 제가 기초가 약한데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쌤이 뭘 합니까? 영문법 정리 한번 쫙 하시고 2달 만에 기초법 AB, 시용법 CD, 여러분들 문법 정리 한번 쫙 하고 기초 다지셔서 쌤하고 근데 그 다음 공부합시다. 늘 그렇게 얘기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요 방정식 잘 못 풀고 연산 느린 놈이 자꾸 미적분 가지고 고액가에 한 시간에 300만 원짜리 받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연산이 안 되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연산의 말입니까? 이거 아시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추상수학, 그죠? 여러분들에서 추상수학은 진화되어졌다. 뭐로부터? 여러분들 기초 수학의 기본 원리로부터 아우로바입니까? 여러분들 진화되어졌다. 몇 형식? 1형식. 여러분들 왜요? 인마 주고 이건 뭐요? 동사. 그 다음에 이건 뭐요? 전명구, 수식어구. 그래서 이런 문장을 딱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도치를 했대 얘는? 또 얘는 도치할 때 뭐라 합니까? 조동사, 주어, 진짜 동사 쓰지 않고 막바로 주어 동사를 뒤집는 경우도 많거든요. 독해할 때. 왜 이렇게 썼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십시오. 네 번째 경우의 수가 뭐를 강조할 때? 그쵸. 여러분들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는 뭐라 합니까? 도치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직독직해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뭐로부터 합니까? 기초 원리로부터 뭐의 아닙니까? 기초 수학의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는 기초 수학의 기초 원리로부터 뭡니까? 진화되었다. 뭐가? 추상 수학이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추상 수학이. 그럼 아마 주어가 한 개 더 있을 건데 an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요. concept of 한번 볼까요? 선생님 표지 잠깐 보십시다. 선생님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concept of algebraic structure니까 예.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concept of algebraic structure 뭐예요? 그러면요. 보시면 수학적인 구조의 그런 컨셉 개념.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두 개죠. 이 명사와 이 명사는 진화되어졌다. 어디서? 그래서 형이 상학적인 이런 공부는 어디서부터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발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뒤집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래서 요까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체 경우의 수 오늘 표정은 벌써요. 보니까 고마하지 4개면 됐지 이런 생각하시는데 3개가 더 남았습니다. 다 내가 기다려보세요. 도체 경우의 수 몇 개가 납니까? 4개. 그리고 우리 5번째 도전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선생님 말은 막 이렇게요. 막 험하게 씩씩하게 하는데요.
어려운 거 압니다, 쌤도. 견디십시오. 됐죠? 그럼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여러분들 미가 쌤하고 다섯 번째 여기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쌤하고 6번이라고 조금만 더 적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미가 5번 일단 건너뛰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이 문장을 딱 적어놓으십시오. 됐습니까? 이거 보세요. Where I 시작. Where I reach, I would buy a car. 잘 쉬었죠? 그럼 여기까지 딱 끊고 주어가 누구예요? 동사 누굽니까? would buy a car. 난 차 살 텐데 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죠? 근데 이게요. 실용용법 C반에서 쌤하고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법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흐릿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문법 정리 다시 하라고 쌤이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법도 이렇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빨리 보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들 아까 기초 수학과도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름대로 문법 정리를 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 그래서 쌤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문법 정리를 했는데요. 좀 이상한 해가 댕긴 나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서 쌤이 한 번은 문법 정리를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야를 딱 보자마자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게 떠오르지 않으면 문법 공부 정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잘 보세요. 그러면 인마가 주절이죠. 이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요. 인마가 동사고 이건 뭐예요? 주어죠.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내일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주절이 나오기 전에 항상 무슨 쇼가 시작됩니까? 쌤이요? 부사쇼가 시작되는데 부사쇼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쌤이 한 8,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상하죠? 얼마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절과절을 접속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요? 다시 해보세요. Where I 시작. Where I reach. 접속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접속사가 어디 갔을까? 얼마니 부사절에서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는 2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if. 가정법에서 if 조동 접속사가 생략이 많이 됩니다. 독해할 때 여러분들에서 if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예요? 5번 해당되는 여러분들 양보절인데 이건 아직 필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부터 합니다. 그러면 if 쓰고 나서 일반 동사 주어니까 우리 뭘로 바꿀 겁니까? 주어 동사를 원래대로 뒤집으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if I were 시작. if I were rich. 이제 정답 났네요. 보세요. if가 상징하는 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가정법. were이 무슨 시제? 과거. 조동사의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얘가 뭐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언제 씁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가능한 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석하실 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부자라마 차를 샀답니까? 살 것이답니까? 살 텐데입니까? 살 텐데. 그래서 우리반이 여러분들 셈이 없는 상태에서 would 쓰고 나서 동사 원형 나오면요. 내가 차 살 텐데 이렇게 직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반이 이거 다시 넣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부자라면 차 살 텐데 보세요. If I were 시작.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car. 다시 해보세요. If I were 시작.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car. 여러분들 요래 곱게 나가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뭘 합니까? 순심이가 도치의 날입니까? 도치. 화가 좀 나죠? 충분히 쌤 이해합니다. 근데 쌤 합니까? 한 2시간 공부하고 평생 편한 게 나아요. 아시죠? 근데 도치의 날이니까 영어는 만약 내가 부자라면 차 살 텐데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크게 얘기하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If I were rich 이렇게 했죠. 내가 부자라면 차 살 텐데 이러면 되는데 굉장히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딱 보고요. 접속사를 탁 생략을 해버리고 주어 동사를 탁 뒤집어서 도치를 씀으로써 그럼 뭐가 나옵니까? If I were rich입니까? Were I rich입니까? Were I rich?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이거는 해석하겠죠. 내가 부자라면. 근데 Were I rich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뭐지? 내가 부자였었나? 이렇게 해석이 자꾸 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렇게 쓰면 한 번만 해석이 되는데 요렇게 쓰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번 봐야 됩니까? 2-3번 봐야 생각납니까? 2-3번 보게끔 하죠. 독자로 하여금 2-3번 보게끔 하는 것이 강조 아닙니까? 그래서 강조의 꽃은 생략이에요. 사실 도치와 생략. 아시죠? 우리 독해할 때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 보여 7개입니다.
이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바로 뭐예요? if가 생략되고 주어 동사가 뒤집어진 무슨 경우의 수다? 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일반 선생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혼자 남으셨어요. 주절 읽어보세요. 주절. 자, 살 텐데 해보세요. I would 시작. I would buy a car. 내가 부자라면 해보세요. Would I 시작. Would I rich. 그러면 이상해.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팍 돌아야 됩니까? 그러면 뭘 돌리고? If. 주어가 누구예요? 그 다음 동사 누구예요? Were. 이렇게. 쫄지 마십시오. 마르고 딸뚜껑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론 정리 처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게 당연해요. 근데 7가지 경우의 수를 쌤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꾸 봐야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틀리고 좌절하고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번째가 뭐라고 쌤이요? if 생략이죠. 뭐에서? 가정법에서. 다 나죠? 6번째는 제가 우리 반을 숨쉬게 해드릴까요? 보여주십시다. 근데 쌤 번호는 7번이라고 쓸게요. 자, 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 숨 쉴 수 있도록 쌤이 문장 썼습니다. 이거 보세요. There 시작. There is a book.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반 너무 힘들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반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어부. 자,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 뭐예요? 동사죠. 이거 뭐예요? 주어죠. 그러면 대열이 뭐예요? 부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books 책들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요, 대열입니까? 대열합니까? 대열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도치의 대표적인 구분이 there is there하고 뭐입니다. 명사가 있다. 여러분들 그죠? 단수가 있을 때는 is. 얘가 주어니까 주어가 단수면 is, 주어가 복수는 뭐예요? are. 그래서 there 보고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그다음에 there is there라고 구문이 제일 대표적인 뭐예요? 도치 구문입니다. 그래서 기출법 A 때 배우는 거. 그럼 보세요. 책이 한 권이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책들이 있다 시작. There are books. 아셨죠? 이렇게 쓰죠. 야가 복수니까 are, 야가 단수니까 뭐예요? is. 됐죠? 그러면서 쌤 이렇게 하면 할까요? 그러면 쌤 여기다가 7번 안 하고 뭐 할까요? 별 달았거든요. 여러분들 별의 의미를 쌤 해볼게요. 잘 봐요. 배고파. 우리 그 실용용 문법 2반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배고프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hungry. 잘 있죠? 그럼 그러면 나도 해보세요. Me too. 그거 말고 쌤 뭘 합니까? 그렇죠. 해보세요. So 시작. So am I. 우리 했던 기억나세요? 우리 알고 보니까 so 쓰고 나서 주어 동사입니까? 알고 보니까 동사조입니까? 동사조. 얘가 도치 아닙니까? 그래서 so 동사조가 나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만 선생님 나는 배 안 고픈데요. 해보세요. I'm not. 시작. I'm not hungry.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 그러면 올반이 쌤 묻는 말 들어보세요. 나도 배 안 고픈데 해보세요. so 하는 순간 진짜 혼납니다. 여러분들 왜요? 쌤이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은 so입니까? neither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neither am. 시작. neither am I. 이렇게 한 거죠.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so 동사죠, neither 동사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도체의 경우의 수. 여러분들 근데 왜 쌤이 이거 8번 안 쓰고요? 얘는 8번이라고 굳이 쓰기보다도 여러분들 회화체에서 여러분들 엑스트라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 그죠? 그 다음에 쌤이 이거 so하고 neither 쓰고 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쌤 지금 하는 말. 여러분들 as가 나왔을 때 얘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처럼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네가 했는 것처럼 해보세요. As you 시작. As you did. 혹은 뭡니까? 쌤 지금 하는지 잡으세요. As did you. 이거 뭐야? 오란요. 이거 토익 파트 5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우리 학생분들이 다 많이 틀렸거든요. 눈 동그랗게 뜨고 쌤 보십시오. 원래는 오란 쌤이 긍정문에서 나도 할 때 뭐야? so 동사죠. 나도 아닌데 그럼 뭐야? 부정문이니까 so입니까? neither입니까? 니들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as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as는 뭐뭐처럼이죠. 너가 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as you 시작. as you did. 근데 as는 지금은 뭐예요? 동사조입니까? 주어동사입니까? 잘하셨어요. 주어동사잖아요. 그 다음 거 해보세요. as did 시작. as did you. 주어동사입니까? 동사조입니까? 동사조. 그래서 as는 도치해도 되고 순치해도 되고 상관없다.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 so하고 as는 쌤이 그냥 엑스트라로 참고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개수에는 경우의 수는 안 넣어줬어요. 시험 문제 얘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이렇게 도치를 주고 나서 맞는 걸 고르라. 1번 when 이런 식으로. 2번 as. 여러분들 뭡니까? when입니까? as입니까? as죠. 왜요? as가 나오면 도치가 나와도 된다 그랬습니다. 쌤이. when 다음에는 동사조입니까? 주어동사입니까? 주어동사. 그래서 when이 정답이에요. as가 정답이에요. as. 시험 문제 그렇게 났었습니다. 아시겠죠? 파트 5 토익 시험에. 그다음 7번을 억시 애끼죠. 쌤이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다. 올반요 이 7번 문장이 여러분들 대박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미가 야를 여러분들 쌤이 적으라 하기도 좀 죄송한 것이 올반요 왜 쌤 대박 문장이라고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보세요. The soil 시작. The soil be it ever so rich must be fat. 그죠? 여러분들 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Even though 시작. Even though the soil is fertile, it must be provided with manure. 이죠? 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쓰세요.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좋은 문장입니다. 모른다는 좀 나오고 이러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The soil 시작. The soil be it ever so rich must be fat. 쌤 이렇게 썼어요. 우선 쌤 이런 거 보십시다. 얼마니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럼 알고 계신 게 뭐예요? though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though the soil is 이럴 때 얼마니 rich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비옥한 거, 땅은 부자라는 얘기는 비옥하고 아주 농사 잘 되는 거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 할지라도 해보세요. Though the soil 시작. Though the soil is rich.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rich 한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탁 치고 나서 비록 땅이 아주 여러분들 비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쌤이 땅을요 다시 the soil 하면 더 쓰거나 아니면 뭘로 받으면 됩니까? 이수로 받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땅이 비옥하다 할지라도 땅 입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꼭 뭐야 됩니까? 아니면 해마다 겨울마다 뭐예요? 동명기도 가지고 여러분들미가 이 뭐라고 하죠? 비료 이렇게 얘기해요. 비료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the soil 쓰고 나서 뭐 씁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그러면 쌤하고 여러분들 feed 동사가 먹이를 주다 동사죠. 3단변 해보세요. feed 시작. feed, fed. 그죠? 그러면 땅 입장으로 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양분, 자양분을 먹임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feed입니까? be fed입니까? be fed. 아셨습니다. 그래서 must be fed 쌤 이렇게 썼어요. 우리 반이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우리 반 그럼 보십시오. 우리 반 그리고 접속사 나오면 쌤 뭐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요. 이 땅이 덴마이 비옥해도 뭡니까? 비료는 좀 많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ough the soil 시작. Though the soil is rich, the soil must be fat. 라고 쌤이 얘기했는데 이때 is를 쓰셔도 되고 뭐를 쓰셔도 되냐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됩니까요? 여기다가 땅이 뭐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비옥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래도 뭐 해야 된답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자양분 공급이 돼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에서 is를 써도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동사 중에서 허락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좋다. 그렇게 해도 된다. 허락이나 허가의 조동사 뭐가 있어요? may가 있죠. may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뭐 써야 됩니까? 그러면요. 원형이 와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거 보세요. Though the soil 시작. Though the soil may be rich.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땅이 비옥한 건 그래 좋다 이거야. 허락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영양분, 자양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쌤 이해가시죠? 그럼 요까지 해서 우리가 느낀 거가 바로 이거죠. 이제 딱 때리고 나서 지금 이제 쓰셔야 되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도치의 7번째가 여러분들 뭐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정답이 바로 무슨 절입니까요? 양보절이요. 우리랑 금방 하신 거가 비록 조동사를 할지라도라는 뭐예요? 우리는요 양보절인데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쌤이 이렇게 씁니다. 아까처럼 여러분들 뭐입니까? 비록 역시 땅이 비옥해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자양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쓸 때 여러분들 야를요 또 뭘 합니까? 도를 이렇게 뭐 합니까요? 이렇게 없앴어요.
그 연미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반요 선생님이 지금 딱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조동사하고 주어를 뒤집어 보세요. 우리 반 그러면 읽어볼까요? 우리 반요 may 시작. may the soil. 여러분들 그러나서 우리가 우리 반요 B인데 우리 반 세 말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대박 치는 게 이거예요. 잘 보고 계십시오. 우리가 조동사 may는요 양보제를 항상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생략하고 나니까 우리 반 뭐가 딱 보입니까요? 여러분들 B만 보이죠? 우리 반 근데 쌤하고 도치할 때 공식이 뭐라 그랬습니까요? 비동사는 뜨면 뭐 해야 된다? 조동사 가져옵니까? 아니면 비동사와 주어를 뒤집어야 됩니까? 비동사랑 주어를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하여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B하고 the soil만 우리가 우리 반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be the soil 시작. be the soil 그 다음 뭘 합니까? 그러면요 rich 이렇게 나오죠. 아까하고 똑같죠? 내가 부자라면 해보세요. alright 시작. alright rich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장 순서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에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문장이 도치되는 구문이죠. 그래서 도치의 마지막이 세 말하고 야는 가정법이고 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거죠. 양보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까지 딱 쓰고 나서 쌤이 the soil을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땅이니까 뭘로 받으면 됩니까? it.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요. 요렇게 딱 쓰고 나서 요 문장 볼까요? 우리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the soil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be is so rich는 뭐예요? 그러면요. 삽입이죠. 콤마 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동사 뭐예요? 그러면요. must be fed죠. 그러면 쌤 줄 긋는 거 같이 한번 해보세요. The soil must be 시작. The soil must be fed. 아까 똑같죠? 땅은 뭐 되어져야 된다? 곰이가 자양분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그래서 화를 확 내시면 돼요. 왜요? 이거 뭐야? 이 주어고 이 뭐요? 동사죠. ever so rich는 뭐예요? 그러면요. 아까 똑같이 그냥 rich를 강조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비록. 그치? 그죠? 여러분들 그거 왜 이 다음에 be예요? may 조동사 생략. 비록. 그건 좋다 이거지. 비록 뭐를 할지라도 비록.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다 할지라도 뭐는 땅은 자양분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마 쌤이 수업했는 것 중에서 오늘 제일 빡시죠. 견뎌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반 수준을 보고 쌤이 이런 걸 훌렁 건너뛰고 이러면 문장 보는 눈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거 아니면 어때요? 100년 가도 이런 거를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문장들을 까다로워 빠진 것을 자꾸 격파를 하셔야 나중에 근데 이런 거 보고 나면요. 문장 장문에서 만나잖아요. 맹 다 틀립니다. 우리반요 이걸 한 번 했다고 막 신내는 듯이 이거 양보절 우리반 꿈 깼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또 틀린다. 그리고 까맣게 까먹을 걸요. 아마 쌤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가 그래가 있다가 근데 한 번 듣는 게 진짜 무서운 거가요. 그래 있다가 나중에 비스무리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거 아닌가 이러면 의미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반이가 딱 잡은 겁니다. 우리반이 그러고 나서 계속 하면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반 쌤 너무 잘 알아. 이거 내가 하는 건지 알아요. 아직 우리반 또 어때요? 막판에 와이카는데 수업 분위기 이런 잘 되죠? 견디내라. 그래도 이 8개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땅, 어떤 땅입니까? 비록 저기가 아주 잘 타고난 땅이라 할지라도 자양분 공급이 돼야 된다. 이게 뭐 할 때 비유하는 글이게 우리반이 아무리 타고난 머리가 있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그 땅이 별로 염더미가 제값을 못한다. 그거 비유하는 글로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땅이 좋아도 걸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럼 같이 강조해 보세요. Even though the soil 시작. Even though the soil is 발음가 fertile 비옥한 아닙니까?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it must be provided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뭐 갖고 with manure 뭐요? 비료 갖고 이 말이죠. 아시죠? 어휘도 대박이죠. 공부해 오시고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접고요. 우리 반한테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사실은 선생님이 끊을게 했는 거가 그대로 저기에 나옵니다. 염담이가 우리 교재에 있는데 우리 그러면 내일 선생님이 뭐 하겠습니까요? 여러분들 넘버 4를 쫙 한번 읽겠죠. 오늘 배운 걸로. 제 도치가 몇 시간짜리 수업입니까요? 2시간짜리 수업이요. 그리고 우리 반이 지금 실강 듣는 친구들은 프린트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강의 듣는 친구들 조심하십시오. 카페 들어가셔서 문장 도치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문장 보는 공식. 이거를 반드시 프린트아웃 하셔서 주어에 줄 긋고 동사에 동그랗게 치셔서 오셔야지 내일 수업이 빛이 나겠죠. 그리고 실강 친구들은 해오시면 되고요. 영상 강의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작업을 해오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아이 듣는 친구는 쌤이 미리 뭐를 프린트 달아주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쌤 시킨 대로 꼭 하십시오.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박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독해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프린트물 쌤이 다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영상 듣는 친구들은 거기 제목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what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요 프린트물을 앞뒤로 공부해 오시고 영상 보는 친구들은 프린트물이 몇 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앞뒤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해 오도록 합니다. 인사하고 쌤 마치겠습니다. 오늘 잡셨습니다. Have a good day. 예, 수고하셨습니다.